당신은 굳이 궁금해하지만 그래. 응용된다. 예. 더 이상의 지리 선생이 몰라. 뭐 있어? 안 나온다. 역사 선생은 아니니까. 세상의 모든 잡지식 아재스 플레인. 당신이 굳이 궁금해하지 않아도 아재들이 굳이 알려주겠다는 방송 아재스플레인 지리 이야기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연을 선생께서 네, 오늘 주제를 가져오셨습니다. 예, 연을이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제 미국에서 큰 일이 하나 일어났죠. 예, 세계적 이벤트. 그죠. 세계적으로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 일어났죠. 바로 미국은 항상 큰 일이 일어나잖아. 그죠. 얼마 전에도 총기 사고도 그렇죠. 또 일어나고. 예.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 트럼프 쭉 연설을 듣다가 또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뭐 24시간 내로 취임 후 취임 후 24시간. 24시간 내로 전쟁을 종결시키겠다. 취임이 얼마나 남았어요? 몇 달 안 남았어요. 예. 그 얘기는 근데 왠지 쟤라면 진짜 그럴 수 있을 것도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한때 지금 조금 소강 상태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한번 굉장히 처참해질 수 있겠구나 이번에는. 24시간 내로 종결선언을 하겠다는 얘기는 협상 붙이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협상에 좀 더 유리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한 뼘이라도 넓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저 그거 영화에서 본 것 같아요. 고지전. 맞아요. 예. 고지전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예, 우리나라 그렇죠. 그 영화 고지전처럼 우리나라도 휴전선이 그어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먹으려고 엄청난 그러니까. 희생이 있었죠.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한 번 더 좀 다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러시아는 왜 이 전쟁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하려고 그러고 우크라이나를 왜 침략했냐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우크라이나 하면은 그 유럽의 동쪽, 러시아의 서쪽이잖아요. 예, 자료 나오나요, 지도? 예, 여기 보면은 유럽이 여기 있고 러시아가 여기 있으면 여기가 우크라이나예요. 때릴 거? 그래서 일단 해봐야지. 유럽 자체가 대평원인데 우크라이나 땅이 특히나 완전히 드넓어요. 완전 뻥 뚫렸다고 보면 돼요. 게다가 우크라이나의 그 토양이 혹시 체르노젬이라고 굉장히 비옥한 토양입니다. 예, 거기는 뭐 그냥 씨만 뿌리면 자라요. 예, 그 비옥한 체르노젬이 우크라이나의 전체 한 50%를 덮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세계 3대 곡창지대. 예, 유럽의 뭐라 그러더라? 빵 저장고? 예,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농사는 굉장히 잘 되는 땅이고요. 예, 그리고 그 위치를 보면은 지정학적으로도 굉장히 좋아요. 서쪽으로는 서유럽, 동쪽으로는 러시아와 아시아, 그리고 남쪽으로는 이제 흑해, 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 굉장히 좋은 지정학적 위치로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교육도 엄청나게 가능하고, 진짜 공장 하나 지어도 엄청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딱 보기에 이건 직접적으로라도 정말 갖고 싶은 땅이에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일단 예전에 러시아였는데 독립을 한 거죠. 예, 맞아. 예전에 소련이었는데 이제 독립을 한 거죠.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러시아 입장에서는 저 우크라이나 우리 땅인데 그런 마음도 들고, 그리고 러시아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뭘까요? 러시아 하면은 뭐 많은 게 떠오르겠지만 러시아? 푸틴, 천연가스. 러시아 GDP의 20%가 이제 천연가스를 팔아서 GDP의 20%가 돌아가고 있죠. 그 천연가스 대부분이 유럽으로 들어가는데 그 송유관이 가스관이 우크라이나를 대부분 지나가요.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차지할 수 있다면 그 가스관도 이제 공짜로 쓸 수 있게 되는 굉장한 경제적 이득을 벌어들이게 되는 거죠. 지금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 지금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죠. 그 송유관 있는 데만 따라서 이렇게 먹어도 가스관. 그래서 그냥 가스관. 가스관이 굉장히 많이 지나가더라고요. 지도를 보니까. 지도 뜨나요?
예, 죄송합니다. 예. 일단 그래서 뭐 그런 것만 봐도 이제 러시아는 굉장히 우크라이나를 탐내고 있다. 예. 그리고 이제 역사적 관계 해석을 보면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건 순수히 러시아 입장이에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저 우크라이나는 당연히 러시아 땅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역사로 좀 갈게요. 한 9세기 때 그 우크라이나 땅에 많은 민족들이 연합을 해서 키예프 공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집니다. 예, 이게 동슬라브인 최초의 국가인데, 잘 나가요. 그 좋은 땅에 많은 민족들이 뭐 나라를 세웠고 농사도 잘 되고 교육도 잘 되고 잘 나갑니다. 물론 뭐 소소한 갈등도 있었겠지만, 예, 그것보다 발전이 더 먼저 이루어져요. 근데 지들끼리 아웅다웅. 그렇죠. 예, 지들끼리 아웅다웅 무역도 하고, 예, 문화도 발달시키고, 예, 지들끼리 아웅다웅 잘 살고 있는데 저기 동쪽에서 아 들리는 것 같아. 막 옵니다. 들린다? 드득드득 하면서 막 와요. 예, 칭. 그렇죠. 징기스칸. 예, 바로 말 오는 거. 예, 막 옵니다. 예. 이런 아이. 예, 바로 우리의 칸, 예, 몽골이 이 키예프 공국을 이제 지배를 하죠. 그러면서 한 꽤 오래 지배를 받아요. 뭐 실질적 지배를 받은 게 한 200년 되고 그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난 게 한 400년 정도 되나? 예, 그러면서 몽골이 이렇게 옆으로는 먹고 러시아도 먹은 건가? 예. 위도 먹었는데 예, 그 위에도 먹어가지고 킵차크 항구 그쪽으로 먹은 게 이제 킵차크 항구. 예, 그 사실 저기는 좀 비화가 있는데 처음부터 저길 먹어야지 하고 갔던 건 아니고요. 그 왕 하나가 도망을 가서 예, 그거 쫓아가는 김에 우발적으로 전투가 한번 벌어지고 나중에 돌아가고 나서 저기 먹을 땅이 있던데요라고 보고가 돼버린. 그러니까 러시아 전체를 다 먹은 게 아니라 조금 남겨둔 땅이 있어요. 예, 근데 그 지역에 러시아가 들어서요. 조그마한 러시아가. 예, 그러면서 그 키예프 공국이 러시아 지배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이렇게. 근데 이것도 웃긴 게 왜 갈라지냐면 이 러시아 쪽은 지금 몽골과 싸우면 이건 진짜 좆된다. 우크라이나는 뭔 소리냐, 이거는 끝까지 싸워야 된다. 예, 이런 입장이었어요. 저기 벨라루스는 무슨 일인지 모르겠고. 예, 근데 몽골 알잖아요. 예, 협조하면 엄청 자상합니다. 협조하면 오케이 세금만 잘 내, 인정. 근데 덤비면 그냥 아작이 나죠. 초토화 시켜버려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덤볐고 러시아는 협조를 해요. 예, 숙였다. 숙였어. 그런 상태에서 몽골이 그렇다는 거죠. 몽골이 숙인 놈들한테는 예. 잘해주고 개기면은 완전히 진짜 초토화 시켜버립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이제 러시아는 이제 몽골의 협력도 받으면서 차츰차츰 세력을 키워나가고 우크라이나는 계속 쳐맞고 있고, 예, 그런 상태에서 이제 몽골의 지배에서 벗어나요. 예. 그리고 이제 러시아는 제대로 된 나라를 딱 세우는 거죠. 이게 모잠비크 공국인가 뭐 있어요. 예, 그거까지 몰라도 되고. 예. 지리 선생이 몰라. 뭐 있어. 나온다. 역사 선생은 아니니까. 예.